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 중인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얘기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미국 행과와 관련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어제 그 TV조선 측의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른 나라를 도청한 그 건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또 어떻게 보면 방정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언론들에 대해서 정보기관에서 도청, 감청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의중이나 그 의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도청만큼 적확한 방법이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도청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의미는 왜 이번에 미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뉴욕타임즈가 혹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왜 미국 정보기관에서 도청, 감청한 내용들이 밖으로 유출되었는지 그 배경을 갖다가 이해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생략이 되고 원론적인 부분 언급하는 쪽만 자막 처리를 해서 내보내더군요. 자, 국민 여러분, 미국에서 근본 그와 같은 그 해킹 내지는 유출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그 흘린 배경은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문재인 시절에는 도대체가 이 북한과 중국에 엎어져서 북한, 중국의 말만 들어가면서 미국과는 등을 돌렸던 그런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내버려 뒀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현안이 있고 또 핵 문제 현안이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근본 4월 말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서 미국 측에서 이와 같이 슬쩍 흘리면서 너희들을 도청했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적들이 너희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경고, 주의를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 내부에 지금 암약하고 있는 두더지들, 즉 중국과 친하고 북한과 친한 그와 같은 간첩들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으니까 그 북한, 중국에게 엎어져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러한 자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오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우회적으로 보내줬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두방정을 떨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참 제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이런 국가의 품격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참 이루 한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각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 또 그러한 도청을 했다, 감청을 했다, 이런 언론과 또 대응하고 있는 이 정부의 대응을 보면요, 이 작태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런 우리 행정부의 작태를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나라인가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도 수준이 떨어질까요? 못 배워 먹었으면은 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부족국가 형태를 띠면서부터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세력이. 그러면요, 패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접한 종족이나 영토에 대해서도요, 항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탐색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첩보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첩보전이라고 하는 건요, 상식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언제부터? 태고적부터. 자,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요, 우주를 상대로 합니다. 우주를 상대로 해서 무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첩보전에서도요, 각각의 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은요, 필연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못하면 그 국가입니까? 국가도 아니죠. 그런데 무슨 호들갑을 이렇게 떠냐 이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한반도는요, 북한 괴뢰도단과 중국이라고 하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국제사회에서 패싸움을 제대로 해봤나요? 이런 패싸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우리 영토 내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죽자 살자 이루고 있는 매일마다의 이런 그 참극이 벌어지고 있죠. 수준 낮은 저런 똥개들 때문에. 자,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께는요, 이 불안감만 키워줍니다. 안정적인 것은 못 만들어드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워서 되겠습니까? 자, 이 정보 전쟁이라 하면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못하는 놈이 바보고 병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보를 선점한 나라에 대놓고 비난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뒤에서 힐난하면서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정치 몰입에 들 여야가 또 이런 언론이 존재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창피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4월 10일 언론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금 최종 조율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이 주재했다는 회의를 이 미국이 정보기관에서 도청했다고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고 이 내용들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자, 이러면서 이제 한미동맹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이 막 들끓어요. 이 완전 냄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없어서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으로 갔어요. 자, 이건 뭐냐면 김태효가 자기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출세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김태효가 미국에 가는 것이 한미 간의 동맹관계의 균열이 되게 하는 금을 가게 만든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그런 걸 모르죠. 이 김태효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40대 행정관으로 군림하면서 무슨 대외전략비서관인가 이런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효 씨가 어느 날 뜬금없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는 CIA 그 본부를 찾아가는 바람에 미국 CIA에서는요, 그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대사관에 우리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요원들이 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김태호 같이 이런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측에 그 경고를 하는 등 그 한미 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끔 균열이 생기게끔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김태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 워싱턴이죠. 워싱턴 DC에 우리 정보기관의 그 지부가 있고 또 외교부도 있는데 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가서 자기가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지금 워싱턴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아마 유학을 다른 곳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현지 사정을 정확히 모르면서 훈수를 두게 되면은 업무가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업무가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어색해지고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김태호 씨는요, 천안함 폭침이 지난 2010년 봄 3월 달에 생겼었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가을에는 연평도에서 북한 놈들이 우리 쪽에다가 포를 사격하는 그런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런 사건 이후에 자기가 북쪽과 교섭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가방을 들고 북쪽 지역 개성과 또 중국에 있는 북경을 오가면서 북한의 정보 요원들을 접촉하면서 평화를 구걸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요. 자,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인이나 직인도 없는 서류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북한과의 평화교섭 구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북측 요원들이 우리 아측 정보 요원들한테, 야, 도대체 김태호는 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김태호가 들고 다니는 공문이 진짜 이명박 남쪽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인지 여부를 오히려 우리 정보요원들한테 물어왔던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 관계가 매우 험악해졌었습니다. 그때도 그 꼬여진 관계를 풀었던 게 바로 누구냐면 당시 북경에 무관으로 나가 있었던 우리 정보사 정규필 대령이 그 역할을 또 해냈지만, 그렇게 해서 정 대령이 그 일을 해냈어도 어디 가서 자랑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김태호 국가안보실 현재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서초동 그 아크로 비슷한가요? 그 아파트에서 그 같이 사니까 그게 이웃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그게 납득이 되는 일일까요? 자, 이게 보면 김태우 씨의 아마 부친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던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검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아버지가 뭐 서울대학교 나온지 안 나온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당시 MB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에서 퇴임하면서 기무사 문건과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들고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로 반출한 거죠. 그래서 2021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 원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벌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기무사나 국가정보원의 기밀 문건을, 비밀 문건을 들고 반출했다. 이 벌금으로 처리될 게 아니라 형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함 있는 사람을 왜 누가 국가안보실에 추천을 해서 지금 대통령 옆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보좌한다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였던 회의를 도청한 사실을 실수로 가장해서 뉴욕타임즈에 보도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보좌관들 중에서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포섭된 자들이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으니, 즉 안에 있는 내부 사실을 바깥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러 오기 전에 내부에 있는 간첩들을 청소하고 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돈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평화를 구걸하고 또 기무사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 문서를 유출시켰던 혐의로 벌금을 맞은 김태호 이 사람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다? 이건요,
미국 측 정보당국이나 백악관 혹은 미 국무부 측에다가 가래침을 뱉고, 예? 이 손가락을 들어서 그 네 글자로 하는 욕 있죠? 그거하고 좀 동일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몽매한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자는 지금 제가 워싱턴에 가보면요, 조지 타운이라고 하는 그 아이비리그급의 대학이 있어요. 그 조지 타운을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동부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 김태호가 그 뭐 학적 그러니까 학력 이런 게 무슨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뭐 미국 어디서 또 뭐 석박사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사람 수준 가지고 한미 간의 외교를 한다? 안보를 한다? 더더군다나 비밀 공작 관련된 일을 한다? 정말로 날아가는 새가 웃을 일 같아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정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력에 대해서 서로 이제 사전에는 간보기를 합니다. 저쪽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이제 간을 보죠. 자, 근데 현재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요, 이 간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이 전쟁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 알량하게 그 돈가방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북경을 가고 또 북측에 개성을 가서 이렇게 하던 자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또 국가안보실에 이제 1차장까지 돼가지고 이런 자가 지금 미국에 온다는 건요, 미국을 무시하는 행태가 돼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요, 야, 이 윤석열 정부 진짜 이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얘들 지금 전응하야? 아니면 이렇게 차원이 나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는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정말 그 신뢰가 있는, 서로 믿고 하는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가게 되면 논의해야 될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김태효와 같이 이 수준도 없고 결함이 많은 친구를 무슨 대통령 특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낸다. 미국한테 지금 가래침 뱉고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게 며칠이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이 빨리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미국이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사실은 CIA와 우리 그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우리 양 기관 간에는 매우 공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로. 그런데 이 김규현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장이라는 분이 이 외교부 출신이야. 아주 그 외교관 출신으로서 이 친중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가안보실의 1차장과 2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때려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리의 산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볼 때는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중 아니야? 중국이나 북한에 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정보의 세계, 공작의 세계, 비밀 요원들의 세계는요, 냉정합니다. 그리고 잔혹합니다. 근데 이 지금 동맹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이게 도대체가 중국에게 오래전부터 포섭이 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한
그쪽에 협력, 조력을 하고 있는 두더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잔지 아닌지도 좀 모르겠고, 대한민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회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데, 자, 그러니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함께 이를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문재인이가 만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 제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규현 현 국정원장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 이 단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미국에서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미 북측이나 중국에게 이미 상당 부분 깊이 그들과 협조하고 있는 관계다, 내지는 그들의 사주를 받는 관계다, 내지는 그들과의 주종관계에 처해 있는 사이다, 이렇게 지금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빨리 이런 거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입장에서는 김규현 국정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여차하면 친중으로 노선이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인식하도록끔 그런 빌미, 그런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의 친중, 친북 정권이었던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했던 자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지 친중 정권으로 돌아설 가능성,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워싱턴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참모들을 청소하라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였던 회의를 도청했던 그 사실을 실수를 가장해서 흘린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흘리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평화를 구걸하러 이 돈가방 들고 다니면서 중국과 북한을 들락거렸던 이 김태효라는 사람을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아니면 김태효 아버지가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였다? 이런 이유로 국가안보실장에 임명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중을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미국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지금요, 미국의 CIA는 최소한도 김태우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김태우를 보냈다. 허허,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번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 자, 그리고 이 김태우가 과거 미국 CIA 본부를 뜬금없이 방문해서 한미동맹에 파열음을 내었던 바로 그 장본인인데, 이런 사람이 미국에 지금 다시 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미국은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가져가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이번에 좀 아쉬운 말을 미국 쪽에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김태우를 워싱턴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파토로 내려고 하나? 그냥
문재인처럼 왔다 지금 외유성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갈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다잡아야 될 게 어디예요? 국가정보기관이죠. 지금 현재 국가정보기관에 지금 뭐 권춘택이라고 해외 차장, 1차장이 있는데 이 양반도 보면은 제대로 된 그 공작 사업을, 해외 공작 사업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해외 공작, 즉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이 공작을 안 해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즉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눈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우리 비밀 공작 세계에서는 이 공작, 이 일은 이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그간의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에 이 체득한 대로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진짜 공작 요원들, 진짜 공작관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공작 한 번 안 해본 권춘택이란 분을 자 국정원 제1차장으로 앉혔을 때 밖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의 그 동기동창이었다는 그 점 때문이라고 지금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매우 좀 심각한 일을 확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권춘택 씨를 국가정보원의 1차장으로 앉혔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현재 하고 있는 대중국 해체 공작 사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미국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오해가 생기게 되죠. 자, 미국은 지금 미중 전쟁에서 중국을 죽여야지만 이 싸움이 끝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앉혀서 슬그머니 우리는 그냥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중국 해체하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빼버린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겠냐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양성기관이라고 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있습니다. 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윤희근, 현재 지금 경찰청장입니다.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혔다는 것을 미국 워싱턴 쪽에서는 매우 대단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는 인물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해결해야 되겠죠. 즉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한 자가 경찰청장으로 천거되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 중국 간첩이 있다, 있어도 많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던 회의를 도청한 사실을 언론에 실수로 유출된 것처럼 위장해서 보도하도록끔 했는데,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달리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들이 어찌 보면 간첩 천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인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있는
간첩들이 만일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 회의한 내용들이 모조리 전부가 다 중국이나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미국에서는 매우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정보당국은 과거에도 독일의 메르켈 수상을 도감청한 바가 있었고, 또 프랑스 대통령, 영국 수상실, 사실 미국에서 도청을 안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놀랄 일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 문재인 때는 도감청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문재인 때는 아마 그 도감청하고 나서 미국 쪽에서 혀를 찼을 거예요. 에? 제가 만나봤던 미국 사람들 얘기가 당시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 저를 찾아왔던 미국의 요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이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예? 문재인이가 북조선의 에이전트, 공작원이었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차 저한테도 확인하러 왔었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당시에도 도감청을 해왔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서는, 문재인 시절에서는 이런 도감청했던 사실을 너무 기가 막히고 저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 도감청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자,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도감청 사실을 언론에 유출을 시켰습니다.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런 신호를 주는 이유를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른다 그러면 바보 병신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참모들만 정리를 잘 해서 중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접수하는 등 큰 판을 갈아서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친중, 친북 성향을 갖고 있는 정권에서, 즉 문재인 정권에서 혹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랬던 참모들을 대거 지금 다시 재중용을 하고 있으니 이들을 전부 제거해라, 깨끗하게 다 털어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모른다 하면 정녕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민간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도요, 자기 자신과 업무 교류를 하고 있는 카운터 파트너끼리는요, 회식도 하고 경조사도 챙겨드리고 이런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다른 팀의 사람이 거래처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상대 회사가 오해하게 됩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혹시 우리 회사의 기밀 같은 거 빼러왔나?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두 회사 간에도 이런 정보 교류나 소식 전파가 매우 냉랭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속된 말로는 그냥 판을 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대편에 갖고 있는 신뢰 관계를 먼저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 회사 측에서는 무슨 의도인지 또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는 등 엉뚱한 데 에너지를 또 낭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회사 신뢰도가 추락하는데, 이래 되다 보면 또 상대방에게 또 약점도 잡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비록 혈맹 관계라 하지만 매우 지금 미묘합니다. 미묘하고 좀 긴장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을 일반 회사 사이에서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국민 여러분들도 제 말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퇴임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평생을 학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그 외교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학계 혹은 정치 외교학 분야의 학자들의 10중 8구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금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포섭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정보가 어디서 줄줄 새었는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당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2009년 11월 3일에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선언하고 나서 1년 뒤에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맺은 업무 교류 협약 MOU의 경우에 파기할 경우에도 쌍방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노예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이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2019년 7월 10일에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미 한국의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조선 총독부 한국 지사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여를 한 정황 증거들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15 선거를 우리 지금 부정선거라 하죠. 그러면 이 4.15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범들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정직했다, 공명정대했다, 깨끗했다 얘기를 못하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 구성을 살펴보면 MB 정권 사람들, 친중, 친북 정권이었던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4.15 선거가 부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 사전투표가 잘못되었었다,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MB, 이명박 측 인사들 상당수가 이미 2009년부터 중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돈과 여자 등으로 매수가 되어 약점이 이미 많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정보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 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일상적으로 우방국 지도자들을 도감청했다는 사실을 한미 정상회담 불과 2주일을 앞두고 언론에 실수로 유출된 것처럼 가장하여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바로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신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좋고 귀에 걸치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행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우리 옛말인데, 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MB계열 참모들, 또 문재인 노무현 정권에서 출세했던 자들, 특히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이런 자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MB계열 참모들 그대로 두고 문재인 노무현 시절에 득세했던 출세했던 자들도 그대로 두고 하면은 통일 대통령은커녕 MB와 같이 초라한 말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자,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시각인지 이제 좀 아시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바라는 바는 친중 정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을 창당해서 확실한 친미 세력들로 정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현실과 거리가 다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100점짜리 정답은 바로 당을 깨부숴버리고 윤석열 신당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변에 있는 친중, 친북 인사들, MB계열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정돈하면 정말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무슨 뭐 우리나라 그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 무슨 뭐 미국에서 뉴욕 포스트지나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보도한 내용이 사실 무근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정보기관은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 우리처럼 쓸데없이 무슨 대변인실이니 뭐니 있다고 것을 운용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걸 확인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참 경망스럽게 냄비 근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또 업로드를 한 건요, 이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이 복잡 미묘한 관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이 근본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가래침 뱉고 욕지거리 하면서 지금 김태효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한미 간에 동맹이 더 강화되고 무슨 수출이 더 되고 어떻게 양국 간의 안보와 국방이 더 결속력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인정에 곡진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선배의 아들이고 뭐 누구의 동생이고 뭐 내 친구의 아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냉정해져야 되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다 차단돼서 대통령이 못 듣고 모른다고 하면은 참 또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남아있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국가의 정상화,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도 동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